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책 88페이지죠? 88페이지 38번부터 볼 차례입니다. 38번부터 우리가 이제 경구감염병, 경구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38번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38번 문제 보시면은요, 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구감염병은 그랬네요. 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구감염병이다. 그래서 경구감염병 중에서 용혈성 연쇄구균이 원인인 것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뭐밖에 없냐면 성홍열이요. 네, 성홍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홍열 같은 경우 이제 뭐 급성 열성 질환이죠. 열성질환, 그래서 발열, 발진, 붉은 발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고, 보통 우리가 여름철에 보통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특이하게 겨울에서 이른 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소화액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었죠. 그렇게 소화액에서 발생할 때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 특히 우유가 문제가 되기가 쉬운 게 특징이었어요. 자, 그래서 38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 감염병 중의 하나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가능한 A형 간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A형 간염과 관련된 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수업 참고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수업 참고 자료 5에 맨 끝부분에 바이러스성 간염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나온 김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성 감염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A, B, C, D, E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경구감염병이라고 분류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유행성 감염이라고 부르는 식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요 A형과 E형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혈액감염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혈액, 체액에 의한 감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구감염 그러면 A형, E형인데요. 주로 발생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주로 A형이 주로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E형 같은 경우는 식품보다 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는 유럽산 소시지에서 발생해서 문제가 됐었죠. 햄에서.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대다수가 RNA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RNA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 특이하게 B형만 DNA 바이러스였어요. 자, 그 다음에 발생상은 A, B, C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A형 간염 같은 경우 보통 어린 연령층에서는 대부분 가벼운 증상만 앓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심각해지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선 그 20대부터 40대 그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B형 감염 같은 경우에는요, 잠복기가 긴 편이고요. 그러니까 A형 감염도 한 15일에서 50일인데 그거보다 더 길었죠. B형 감염은 길면 3개월, 180일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잠복기가 제일 길고요. 증상도 심각하고 치료가 잘 안 돼서 만성으로 가는 경향이 큰 편이었어요. 만성으로 가는 경향도 크고 치사율도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C형 감염은요, 잘 발생은 안 해요. 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그게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 발생률은 B형보다 낮아요. 하지만 만성화 경향은 더 높았죠. 그래서 각각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형 감염 경로를 보면요. 주로는 뭐냐면은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는 오염된 물, 식품 등으로 인해서 경구 감염이 되고요. 극히 드물게 혈액을 통해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극히 드물게. 근데 주로는 뭐예요? 식품, 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경구 감염병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형이나 C형 같은 경우 그거죠. 혈액이나 아니면 이런 침 같은 체액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자반 수직 감염,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죠. 그다음 C형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사기, 공동 사용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했었죠. 병원들에서. 자, 그 다음에 증상의 특징을 보시면 A형 간염은 15일에서 50일의 증상을 거쳐서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인 발열, 식욕감 때 근육통, 피로감 같은 증상을 거쳐서 황달의 증상을 보이는데 보통 이거는 만성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의 특징 그거죠. 소아는 불연성 감염을 보이거나